분위기를 조금 바꿀게요. 경기도 양평을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용문산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문산. 그런데 깊은 밤 이 용문산에서 이 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움직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구조대원이 물불 가리지 않고 현장으로 뛰어드는 장면 보셨는데 네네. 이번에는 이 용문산 산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구조대원이요. 손전등을 들고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깜깜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우거진 숲을 헤치고 이 한밤중에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데 뭐가 있네요. 이 나무 터널 중간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이제 가보니까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이구, 네. 그래서 모자까지 쓰고 잔뜩 움츠려서 벌벌 떨고 있는데 네네. 모자 이렇게 들춰보니까 네. 아이들이었어요. 아이고. 초등학생 아이들 5명과 네. 한 남성이 있었던 거죠. 저기서 저 밤에 뭐 하는 거예요, 저기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한 분과 네. 그리고 아이들이 따라서 이 숲속을 탐험한다고 세상에. 다니는데 비가 많이 오고 밤이 늦어지니까 네. 길을 잃게 된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그렇게 이 몸을 웅크린 자세, 모자까지, 이 옷에 달린 모자까지 둘러쓴 것은 혹시 체온을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태를 확인해 네. 봤겠죠. 아하. 그런데 거의 뭐 저체온증 직전까지 세상에, 굉장히 세상에.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네. 참 많이 굶주리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저때 이 조난됐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네. 길을 잃어버린 사실 요즘에요. 네. 한여름에 우리나라 숲들은 굉장히 우거져 있어요. 방향을 모를 것 같아요. 방향 감각 그냥 어렵거든요. 네네. 아마 목사님 한 분이 애들 5 아이들을 데리고 아마 이제 탐험 활동차 산행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숲이 생각보다 우거져 있고 또 특히 이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아이고. 좀 헤매다가 밤이 와버린 거죠. 아이고. 산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119에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사전에 이런 탐험을 하려면 답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데리고 탐험 활동을 가시려면 네. 어른이 올라가서 안내할 사람이 사전 답사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 같은 느낌은 들고요. 네. 어찌됐건 119에 신고를 해서 119가 출동을 했는데 네. 아마 그 용문산 정상에는 공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부대를 통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1시간 남짓 사이에 올라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목사님이나 아이들은 부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이 숲이 우거져 있고 또 김복준의 말씀처럼 밤에 특히 산속은 해가 일찍 지잖아요. 그럼요. 방향 감각을 거기를 많이 다녀본 분 아니고서는 방향 감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러면 손 변호사님 네. 저렇게 저 깊은 밤중에 구조가 돼서 바로 그냥 병원으로 데려갔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고요. 굉장히 좀 좋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떻게 했는데요? 일단 당시에 밤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초등학생들이 또 굉장히 좀 집중호우가 온 그런 상황을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후송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또 이동한 후에도요. 체온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수 목욕을 시켰고 그 후에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시킨 후에 조치를 취했는데요.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저렇게 사진만 보면은. 그러면 소방서로 데려가서 지금 아이들에게 사발면 이렇게 먹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온수 목욕부터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따뜻한 음식을 먹이면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시킨 후에 후속 조치를 또 취했습니다. 정말 이 최명기 원장님, 이 119 구조대의 저 응급 조치는 적절했다고 보여주세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이들의 혈압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체크를 했을 때 아마 위중한 아이는 없었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아마 판단했었을 때 저 정도의 조처로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만약에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또 검사를 진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늦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적 조처보다 어떤 저런 실질적인 조처가 필요했다고 판단하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저렇게 빨리 회복된 걸 보면 그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김복준 의원님. 저때 아이들도 놀랐겠지만 일단 목사님 있잖아요. 인솔했던 목사님. 그 아이들이 공포에 떨 때 그 아이들 5명을
진정시키고 다독일 때 정말 진땀깨나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잘못되면 본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목사님도 엄청나게 그 심적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이 산행을 할 때는 네. 그 오르내리는 시간을 좀 소요되는 시간을 좀 계산을 미리 한번 탐사해서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에서는 일몰 시간을 체크하는 겁니다. 몇 시경에 해가 지는지를 반드시 일몰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네. 소요 시간하고 맞춰봐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다가 일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걸 그 목적지까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립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네. 주변에 헬기장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산 속에는 헬기장에는 바닥에 고유남바가 써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고유남바를 확인하고 신고하면 그 구조대들이 찾아가기가 굉장히 네. 편합니다. 이제 그것도 그저도 안 된다면 네. 일단은 오목한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왜요? 바람을 많이 타지 않는 오목한 곳으로 찾아가서 낙엽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네.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체온을 유지해가지고 네. 탈진 상태를 막고 아이고. 날이 밝은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방법. 네. 그래서 좀 침착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홍순변 아나운서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안타까웠던 게 아니 왜 목사님은 물론 그곳을 지리를 잘 아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산악 전문가 산행 전문가 한 분을 같이 인솔해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렇습니다. 이 용문산이 특히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 부분이 그래요? 많고 네. 굉장히 울창한 편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요즘 참 여름철이라 소나기도 많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19일에 용문산 계곡에서 여성 2명이 없어졌는데 아이고. 한 명이 숨진 채 계곡에 아이고, 떠내려오는 어떡해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인데 네. 이 뉴스라도 좀 접하셨더라면 그러니까요. 가실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가시지 않았을까 네. 하는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명규 원장님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구조됐다는 소식도 가족들이 다 몰려왔대요. 양평 소방서에. 혹시 그 인솔했던 목사님한테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그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걸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5명이 한 사람이 인솔하는 거는 사실은 산이 아니라 박물관에 가더라도 힘듭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뭐 화장실에 가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2-3배가 소요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또 교회니까 다 교인들이시겠지요. 네. 진솔하게 의사소통을 갖다 하고 그러면은 또 별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무엇보다 아이들 무사하게 또 목사님도 무사하게 귀가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양평소방서 이 도움을 주신 양평소방서와 또 공군부대 협조해준 공군부대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